서울시립대학교 UOS 미래디자인 세미나. 이번 시간은 제2강 삶과 진로의 의미 인식입니다. 2주차의 수업 목표는 첫째, 진로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진로 계획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하여 자기주도적인 진로 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월드와이드 IQ 테스트 대한민국 4위.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여러 영역별 성취 결과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캄캄한 미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학을 어떻게 결정했죠? 선생님의 권유로, 부모님의 권유로, 굉장히 과거의 관습대로 너가 거기 가면 편안하게 취업하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거기 오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알고 있는 세계가 요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나보고 좀 깨트려 나가라, 실패를 해봐라 이러니까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 없는 게 고민이에요. 그런 학생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을 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질 때 더 의미 있게 이걸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 성찰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더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이해와 성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기를 원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분석입니다. 잘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진로 설계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대부분 내가 뭐 잘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눈을 딱 감고 잠깐 1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잘하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살짝 지나가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강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유는 강점을 생각할 때 남들보다 뛰어난 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를 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애시당초 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내가 이거 잘하는 것 마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냐면 주변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꼼꼼한 게 강점인데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 미영이가 조금 더 꼼꼼하지, 나는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내가 뭘 잘하지? 잘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는 창의력 있고 실행력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저의 창의력이 뭐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게요? 아닙니다. 저는 강점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맞아요. 강점이고 잘하는 것은 내 거 중에 최고를 찾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게 제일 낫지. 그러면 그거를 내가 스스로 도장을 찍어주고 나는 이거 잘하는 사람이라 맞아 라고 결정짓는 순간부터 그걸 잘하게 돼요. 공통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가 누구냐 라고 하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 조직에 어떤 필살기를 가지고 어떤 영역의 강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원해요. 아는 사람을 원해요. 그 얘기가 결국에는 당신이 뭘 잘하나요?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나만의 뾰족한 게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 외식사업부의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어떤 지원자가 저는 치킨 맛만 봐도 어떤 브랜드인지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뾰족하다. 얘는 치킨 덕후구나. 그러면 외식사업부에서 뭔가 해도 하겠다. 이런 명확한 그 사람만의 뾰족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색깔이 있고 나만의 경험이 있고 나만의 뾰족한 것들을 계속 닦아야 돼요. 나의 강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검사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진로 교육 활동이라든가 물론 비교과 활동이나 진로 설계 세미나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검사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진로교육, 진로상담, 직업과 관련된 최고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진로 적성검사, 진로 흥미검사들이 이런 커리어넷과 워커넷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내가 어떠한 흥미와 적성을 갖고 있는지도 아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이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걸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진짜 각자만의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이에 저희가 6개의 재능의 요소들을 주는데 이 재능의 요소들을 결합해서 보면요, 이게 똑같이 나타나오는 9,691만 분의 1이거든요. 단순 순열로 봐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각자만의 유니크함과 탁월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난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신뢰, 확신, 자기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노력을 엉뚱한 데다 하면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게 이렇게 잘 맞아, 이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너 이거 진짜 잘해, 이거 개발해보자, 이거 잘 써보자, 이거 의도적으로 쓰면 특별해질 수 있어. 그래야 자기를 잘 특별하게 관리하고 개발해야 그 뒤에 그것과 제일 잘 맞는 건 이런 것 같아 라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면요, 가장 나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블루칩에 대한 강조보다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너무 많이 신경을 써요. 내가 학벌이 이런데, 내가 전공이 이런데, 내가 뭐 성격적인 면이 이런데, 나는 뭐를 못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 부분을 메꾸려고 하세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성장하고 여러분이 어느 기업에 뽑히고 거기에서 곽강을 받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블루칩, 여러분의 장점이 극대화됐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쳐요. 그러니까 인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싸인 친구가 부러워서 막 인싸인 것처럼, 아니면 인싸가 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 이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나빠요. 일단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인싸가 된다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꼼꼼한 여러분들의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내가 이 정도 꼼꼼함이 아니라 진짜 내가 우리 대학교 내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꼼꼼한 사람이 되리라 해서 그쪽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여러분 에너지의 80%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이라는 부분은 그냥 20%의 에너지로 약간 덮어 만드는 거. 근데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그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 친구는 우리가 뽑아서 써야 되나? 저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리더로 만들어야 되나? 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 대한 굉장히 뾰족한 얘기가 있으셔야지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하는 스토리는 정말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탐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스파이크가 나타나면 그 부분에 몰빵하셔서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전략입니다. 나를 알고 찾아낸 나의 강점. 이것을 나만의 뾰족한 무기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뭘 잘하는지, 나만의 필살기가 무엇인지, 나만의 강력한 경험과 지식이 무엇인지를 잘 정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커리어 시장에서 제일 선호되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자기 커리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잘 정돈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알바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험들을 쌓는 거예요. 카페에서 알바했는데 알바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알바를 할 때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강점을 나타냈어요 라고 계속 뾰족하게 나를 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실제로 조직에 와서 더 기여해요. 경험을 진짜 많이 해요. 인턴을 막 계속 매 방학 때마다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본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신만의 뾰족한 무기를 계속해서
갈고 닦는 거, 나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불확실한 시대에서 생존을 위해서 전쟁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정형화된 스펙보다는 비정형화된 학습과 경험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요, 그것을 진짜로 좋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아해서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에 빠져서 대가가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기업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밖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매진해야 되고요. 기업들도 학교 밖에서 어떤 경험을 열정적으로 해봤는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시고 그것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있을 때 이런 신입사원들을 주로 뽑았어요. 학교 다니다가 장사해서 완전히 폭망했던 친구들, 좋아하는 어떤 운동에서 어떤 프로페셔널 자격증까지도 땄던 친구들, 학점이 막 4.45를 받아오고 이런 친구들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마음을 진짜 어디 딴 데다도 쏟아도 받고 그 부분을 통해서 자기가 되게 뼈아픈 경험도 했었고 또 반면에 또 굉장히 또 작은 성공도 했었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다양함,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제가 눈여겨봤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중구난방식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도 하니까 막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증명할 수 있는, 좀 서로서로 흐름이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을 때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내가 어떤 부분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경험도 그거를 증명할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로 일관성을 갖고 흐르게 되면은 그 부분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기업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 포트폴리오라는 건 저는 자기에 대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나를 프레젠트할 수 있는 스토리라는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해봤다라는 거를 이렇게 무슨 상점처럼 쿠팡에 이렇게 막 상품들 막 많듯이 막 그렇게 내민다? 그런 건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는 포트폴리오예요. 내 친구도 이거 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 자격증도 따야 돼. 나도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빠진 거 없이. 그게 포트폴리오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시고요. 잘된 포트폴리오는 그 안에 흐르는 주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거를 내가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활동, 이런 활동, 이런 활동,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그 맥락 속에서 딱 이어지는 포트폴리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강점과 연결된 경험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어려움이나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어려움은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못 느낀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사업가든 과학자든 연구가든 문제를 남들보다 빨리 찾아서 그 해결법을 빨리 찾는 사람이거든요. 내 눈에 문제가 안 보인다? 내 눈에 어려움이 안 보인다? 그게 지금 인생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게 있었죠. 오히려 내가 이 길을 쭉 가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요. 그럼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딴 길로 가요. 가다가 장애물을 조금 만나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면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길을 정하면 그냥 저기가 내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쭉 밀고 가잖아요. 그럼 장애물도 생기고 어떤 역경도 생겨요. 그거를 건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요. 할 수 있는 것도 처음에는 이쪽 루트로 가면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선택하지 말 걸 그랬다가도 조금 한 단계만 넘어가잖아요. 다음 넥스트 레벨이 딱 되는 순간부터 할 게 너무 많네. 이런 영역이 있었어? 이 영역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확 트입니다. 장애물을 마주하고 뚫고 나가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또 문제, 벽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의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라든지. 저는 절대 그런 영향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런 벽을 만나면 그 벽을 좀 유심하게 살펴보는 것 같아요. 벽돌 재질도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빈 건 없나.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 한 칸 정도 뺄 수 있겠는데 싶은 게 분명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어려워 보이고 복잡한 문제도 분명히 전체를 두고 보면 힘들지만 최대한 잘게 쪼개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봐야 돼요. 그 중에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최대한 쪼개가지고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문제의 벽이라고 부를 만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되게 약한 그런 벽이 돼 있을 거고 통 밀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커다란 문제 앞에서 본인의 그릇을 이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를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더 스트레스 덜 받고 덜 피곤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괜찮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정해져 있지 않은 실패는 굉장히 무섭고 따라잡기 어려운 거고 인생 자체가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패 자체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작은 실패들이 계속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그런 것도 느껴야 되고요. 그래야 제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조금 늘어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늘어나고 이것처럼 조금씩 실패를 해야 제가 얻어가는 자산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제가 모든 선택을 다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직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영문과 출신이니까 완전 문송한 사람이죠. 그래서 전공을 잘못 택했구나. 그러니까 공대를 지망하거나 혹은 취직 잘 되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데를 갔어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택했던 신문방송학 전공도 결국엔 제가 그 전공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이후에 길을 돌아서 프리랜서, 책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미대에 갔어야 됐다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시각 디자인, 그런 진짜 미대, 순수 회화 같은 걸 전공을 했으면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계속 실패하고 뭔가 이걸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것만 있었어요. 그 자괴감이 컸어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엔잡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모든 것들 중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영문학과에 가고 신문방송하고 복수 전공하고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이렇게 나왔던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갓 20살이 된 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 잘한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었나 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합쳐져서 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에 초조해하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게 분명히 가치가 있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는 당신은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지금 이 순간이 10년 후에 정말 여러분을 먹여 살릴 수도 있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볼까요? 직업이 아닌 직무에 대한 공부를 해야 실질적인 일의 내용을 그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꿈꾸는 사명 중에 하나예요. 중고등학교 때 직무에 대한 거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취업준비생들도 제일 고민하는 게 직무예요.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내가 가장 행복하고 오래 일잘로로서 그리고 정년까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직무를 여태까지 그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직업의 영역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직업 탐색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전화교환원도 나오고 장의사도 나오고 막 연예인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직업의 영역이고 대한민국의 70% 이상은 사무직을 갑니다. 근데 사무직 안에서 수많은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직이라고 배웠고 회사원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어디에 잘 맞는 것인가. 산업군과 직무가 결합되기 때문에 영업만 해도 제약영업이랑 제조업 영업이랑 푸드 영업이랑 다 다르거든요. 그걸 다 세분화하면 3,000여 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특정 하나를 짚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소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쪽은 안 맞고 이쪽은 맞지 않고 이쪽은 좋겠구나. 그거를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대학을 선택할 때도 아마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대학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점수와 유망한 것 중심으로 선택을 하죠. 업계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쪽에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련 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서 인턴하니까 너무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호텔 업계를 사랑을 했지 호텔 리어가 하는 일을 몰랐어요. 그 서비스업을 아예 몰랐던 거예요. 서비스 직종에. 근데 만약에 내가 꿈이 마케터,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마케터가 될 거야. 그래서 마케팅 회사, 대행사를 갔다가 인하우스를 갔다가 이런 설계를 할 수 있었다면 내게 있어서 대학 선택의 길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직업까지는 저는 바라진 않아요. 최소한 많이 하는 직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마케터는 이런 일을 하고 인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재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영업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품질 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대외 활동들이 정말 많아요. 기업들에서 열어놓은. 직무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외부 루트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영역을 찾아서 트라이를 여러 번 해보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뻔한 말이지만 책은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아무래도
제 진로는 창업이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창업가들의 스토리를 담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전문 지식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 말고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이유에서 어떤 생각 프로세스를 가지면서 이제 창업을 해 나갔는지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해서 그런 저는 그들의 스피릿을 내가 느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거는 절대 까먹지 않고 이제 지금도 이제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돼서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 책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구글이 어떻게 잘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보다 구글이 시작할 때 어떻게 했고 창업자는 어떤 고민이 있었고 이런 책, 뭐 예를 들어 뭐 How Google Works라는 제 입장에서 그 책이었고 그거는 딱 맨 처음 서문 인트로덕션 보자마자 이제 창업자의 멘트가 써 있었고 거기에 나는 왜 창업을 했냐면은 나는 처음에 교수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은 내가 충분한 선택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걸 제가 딱 첫 문단에서 읽었고 그 문단을 사실은 보자마자 나도 이런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었네. 이제 정말 작은 거지만 저한테는 그때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정말 다른 경험으로 습득할 수 있는 지식도 너무 많지만 일단 책을 이기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사람의 지식이 거기에 다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생기면 관련된 책을 찾아서 그 주변에 가면 또 그 책들이 쫙 있어요. 그 책들을 막 이제 보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면 그 안개가 걷히면서 여기에 계단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걸 꼭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고 정리해보는 거예요. 개인이 스스로 성장하는 데서 그걸 한번 디자인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한번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쓰는 편지처럼 한번 써보자 해서 한번 그런 글을 쓰게 해요. 써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보면서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사실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이고 뭐 어디서 태어났고 개구리 잡고 살고 뭐 이랬어. 나 서울에서 지하철 못 타봤어. 뭐 뭐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다라는 걸 한번 써보는 걸 일단 한번 해봐요. 왜? 나부터 알고 날 정의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멘토링 워크숍을 해요. 그러면 선배도 만나도 되고 창업하신 분 만나도 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만나도 되고 근데 이제 거기 갔다 오면 대학에 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이제 버킷리스트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막 멋있는 것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파이썬을 내가 5월까지 내가 한번 이만큼은 해보겠다. 뭐 책을 이렇게 읽겠다. 이렇게 멋있는 거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아침밥을 내가 4개월 동안은 꼭 먹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전화 꼭 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3개월 정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걸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고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되게 부지런한 애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게을렀어라는 게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요. 소심한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한번 목표를 정하니까 내가 권투하러 다닌 게 3달째야. 이런 게 드러나요. 지금까지 몰랐던 자기에 대한 정의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그런 수업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다는 건 그만큼 좀 어렵고 헷갈리고 이게 조금 이렇게 떠다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짜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거나 키워드를 정확하게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일단 가져야 돼요. 충분하게 시간을 가져서 나에 대해 정리하고 생각해보고 진단도 해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경험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그 문장을 정돈해내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한 학기 동안 혹은 이번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면 될지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나는 이걸 얻을 거야 라고 하나를 구체적으로 탁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기 뒤에 세모, X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내 기준의 결과물들 예를 들면 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를 10명은 만나볼 거야 아니면 5명에게 내가 메시지를 보내볼 거야 어떤 말은 꼭 들어볼 거야 아니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그릴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결과물을 다 쓰는 거야. 목표를 반드시 관리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많은 친구들이 제일 훈련이 덜 돼 있는 것기도 한데 목표를 관리하려면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나의 미래를 위해 목표를 관리하고 목표를 위해 나의 시간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 목표는 달성이 안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거예요. 진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막 코칭하고 피드백하고 도와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났을 때 잘 안 변해있다. 그럼 100이면 100 뭐를 통제를 못했냐면 시간 통제를 못했어요. 시간을 통제해야 돼요. 이 내가 쓰는 시간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걸 통제해야 돼요.
난 여기에 시간을 쓰고 있어. 중요한 건 이 목표와 시간이 연결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목표도 있어야 되고요. 목표를 위해 시간이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시간이 통제가 안 되면 그 목표는 그냥 꿈, 이상, 바로 막 허풍, 허세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시간을 관리하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그 미래가 곧 현실이 된다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은 이제 뭐 되게 긍정적인 미래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되게 만약에 시간을 헤프게 쓰거나 열심히 노력을 안 한다면 또 안 좋은 결과가 이제 미래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이제 24시간이라는 시간은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 같고, 이제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투자하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가면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 이룰 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정말 리밋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작게 메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꼭 관리해야 돼. 내가 뭐 하나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정리해서 갖고 있어야 돼. 이런 행동을 했고 이때 뭘 얻었어. 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야. 이걸 정리 안 하면 그 경험은 남에게 돼요. 그리고 이거 정리한 습관을 안 들이면 나중에 예를 들면 자소서 쓸 때 쓸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떤 시간을 보냈고 이게 어떤 경험으로 남았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나에게 지식과 경험이 되고 포트폴리오가 돼서 그게 자기 이력서가 돼요. 그 경험이 돼서 그 사람에게 어필이 되면 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경험을 하더라도 다 자기 거화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저는 낭비되는 시간을 쓰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놀지 말자, 그냥 뭐 행복하게 살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해도 돼요. 근데 그 다 하는 것들이 어쨌든 의미가 있게 남아야 돼요. 알바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내 강점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나에게 어떤 지식이 생긴 건지, 어떤 스킬이 있던 건지, 어떤 경험이 된 건지가 분명하게 정돈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아이패드나 핸드폰에 그냥 한 줄 메모식이 남도 돼요. 일주일에 한 줄 메모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남아있으면 결국엔 그게 그 사람의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자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와 시간과 이 경험을 관리하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의 역량과 포트폴리오가 된다. 실제로 가장 제일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대학의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찾아가게 해주는 곳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걸 충분히 누리고 상담받고 하는 것이 좋지, 근데 자기가 찾아가서 해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1학년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것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학의 공지사항을 많이 봐라. 이미 대학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공지사항을 계속 보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다양한 경험 속에 나한테 핏하는 걸 찾는 거니까 대학에서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내고 200% 찾아먹는 학생이 있고 50% 찾아먹는 학생이 있다는 거지. 그럼 등록금 아깝잖아요. 그럼 뭐 예컨대 대학에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입학처에는 입학 공부 동아리가 있고요, 그죠? 학생초에 동아리가 있고, 학생회 활동 해보는 것도 큰 도전입니다. 여러 가지 해보고 광탈도 많이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 근육이 탄탄해질 거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안 하거든요. 근데 대학 때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 근데 큰 실패하면 패가망신하니까 자꾸 다양한 도전을 많이 해보면 좋겠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보고 생각과 세상을 넓혀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직종의 사람들과 만나봤나요? 기껏해야 뭐 부모님, 친구, 옆집 사람 부모님, 뭐 아니면 친구 부모님, 선생님, 교수님, 알바 해봤으면 알바 사장님, 이 정도 손에 꼽을걸요? 최대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과 만나서 당신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어떤 작업에서 보람을 느끼시나요? 어떤 것이 불편하신가요? 급여는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 이런 걸 좀 조심스럽게 여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아무 사전 약속 없이 먼저 이메일을 보내서 연락하는 걸 콜드메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관심 있는 직장에 콜드메일을 먼저 써봤습니다. 1학년 때 어떤 과제가 있었어요. 어떤 기계장치를 만들 일이 있었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제품을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사도
되는데 굳이 그 제조사 이메일을 보내서 혹시 방문해서 공장 견학 좀 해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메일을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파릇파릇한 공대생이 우리 회사 온댔냐 그러면서 막 청소도 해두시고 공장 문도 열어두시고 거기서 급식도 얻어먹고 왔거든요. 탁구도 하고 왔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탁구 하자 그래가지고 탁구 이렇게 치고 왔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의외로 필드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같은 호기심 가신 분들을 좀 환대해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정말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라던가 정말 이것만은 하기 싫다는 직업 같은 게 있으면 일단 그쪽 종사하시는 분들께 콜드메일을 좀 많이 돌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뭐 한 메일 300통 써서 299통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거는 여러분이 갖는 어떤 기술이나 여러분이 아는 무슨 뭐 영어 점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야. 그런데 아트를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옆에 있어야 돼요. 굉장히 이질적인 생각이랑 서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럴 때 나오는 게 인사이트고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을 얻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낯선 사람들을 주변에 좀 많이 두시고 살롱 문화 요즘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만나는 활동에도 좀 열심을 내시고 하셔서 누구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세상에 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접적인 경험치를 많이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는 것,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 재미있는 일들이 됩니다. 재밌어 보이는 걸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뭐가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해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하지 못했던 재능들을 너무 많이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좀 수학 문제를 조금 잘 푸는 수준 그 정도의 재능밖에 없었는데 이것저것 도전해보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코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코딩도 괜찮게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 막 무협소설 쓴다길래 나도 재밌어 보여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생각보다 글빨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니고 학원 열심히 다니고 수능 열심히 쳐서 대학 간 친구들이 안 해봤을 만한 이상한 경험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남들이 10개 해보고 재능 1개 찾는 동안에 저는 막 1000개 해보고 재능 2개, 3개 이렇게 찾아간 케이스가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일찍 깨달았고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너 좀 잘하는데 나랑 같이 해볼래? 라는 제안들을 자주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눈덩이 굴러가듯이 커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출판사 한 군데랑 처음 연락을 받아서 제가 작업을 한번 하잖아요. 그 작업을 보고 다른 곳에서 또 연락이 와요. 그렇게 재밌어 보이는 거를 특히 미래에 도움될 것 같은 거를 기회가 될 때마다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해보고 뻘짓과 도전을 시도해보세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경험해보라고 저 권유합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미네르바 스쿨을 학장님을 불러서 추천 강연을 했죠. 미네르바 스쿨이 캠퍼스도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오는 인재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우수합니다. 하버드 합격률이 5%라고 하는데요. 여긴 1%예요. 하버드보다 5배 들어가기 어렵다. 수업을 어떻게 하냐? 캠퍼스도 없고 온라인인데 애들이 집중을 하냐? 뭐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죠. 그랬더니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많이 안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검색해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한테 주입식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50%만 가르쳐요. 50%는 스스로 찾아서 계속해서 토론하게 하고 그 배틀을 통해서 지식의 범위가 더 확장되게 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의 씨앗을 날치를 얽히면서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검색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가졌는지를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키우려고 하는 게 뭐냐? 진짜 필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기업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아이들을 찾습니다. 너희 뭐 보고 뽑냐 그러니까. 이제는 어차피 스펙이라는 게 뭐 연수도 어디 갔다 오고 봉사활동도 어디 갔다 오고 옛날부터 비슷비슷했는데 이젠 점점 더 비슷해지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걸로 변별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대요. 스스로 대학교 때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봤어요 라는 경험이 있는 애들을 찾고 있대요. 별것도 아니지만 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데
프로젝트처럼 해서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 이걸 블로그에 올리고 어디다 올려서 SNS에 올려가지고 같이 소통했어요 라는 별것도 아닌 건데도 프로젝트화하고 문제 해결을 요만한 거라도 좀 해봤던, 그러면서 계속 다른 문제로 좀 진화해 갔던 친구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아리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어디 경진대회 나갔어요, 뭐 몇 번 상 탔어요, 뭐 이 정도는 뭐 알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소위 말하는 그 뻘짓을 해가면서, 소위 삽질을 좀 해가면서 좋은 몸 만들기 프로젝트 플러스 헌혈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면서 문제 해결도 하면서 재밌는 가치를 만들어갔던 이런 것들이 쌓인 애들을 보고 싶다. 왜? 그래야 기업에 와서도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올 때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해보면 어때? 라는 실패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야 기업에 이 시너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들을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는 경험을 지금부터 쌓아가라. 또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실패돼도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라도 학과의 공부에 연연하지 말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작은 경험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기업들도 좋아하고, 꼭 기업이 아니시고 여러분이 창업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든 그게 굉장한 체력이 됩니다. 좀 본인한테 여러 가지 잘 자란 기회를 주면서 뽀시락거리셔야 돼요. 학과 공부 열심히 하고요. 방학 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막 토익 공부도 하시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뭐 점수를 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요즘에 다육이에 꽂혔어요. 글도 좀 써가지고 뭐 어떤 플랫폼에도 올려보고, 다육이 좋아하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커머스도 한번 해보고, 다육이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이러면서 또 재밌는 모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노력이 들지 않고 물론 큰 돈도 안 드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자신을 좀 노출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 자란, 이렇게 작을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자꾸 해봄으로써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해하는구나,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인데 나는 사람을 모으는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한 탐험을 하는 것, 그게 지금 단계에선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 해봅니다. 이러한 일을 좀 뽀시락뽀시락거리면서 자꾸 해보는 거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도요, 마케터를 뽑을 때요, 좋은 대학교의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친구, 이게 탑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학교 다니면서 그런 커뮤니티도 운영을 직접 몇 개를 해보고, 그러다 망해도 보고, 그리고 이커머스 한다고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뭐를 좀 팔아보다가 망해도 보고, 이런 친구가 섭외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치라는 부분이 여러분한테 어떤 무기가 되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만들고 쌓아가면서 다음의 이야기들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입시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취업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약간 한우물만 팔아라는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딴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딴짓이라는 말이 중립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쟤는 딴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사실 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식의 문화가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폭넓은 생각을 하는 거를 좀 차단당하고 애써 참으면서 취업이라는 한우물을 팠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얻어진 결과가 100% 만족스럽거나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느꼈을 때 그 어떤 배신감과 괴리, 이런 것들도 다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할 때는 플랜 B를 안 세우고 가는 게 오히려 어리석은 태도거든요. 어떤 사업을 해도 이게 실패하거나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플랜 B, 플랜 C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더 권장되는 태도인데, 이상하게 약간 취업이나 이런 면에서는 플랜 B를 누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너는 한눈을 파는구나, 충성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암묵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처음 사업했을 때 저도 이제 좀 오해했던 부분이, 이제 사업을 하면은 뭔가 큰 리스크를 내가 담당을 해야 되고 두려움을 뭐 이겨내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창업가들의 이제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주 명확하고 안전한 백업 플랜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두려울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걸 했는데 망하면 어떡하냐인데, 그러면 가장 좋은 솔루션은 이게 잘 안 됐을 때 내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플랜 B,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휴학을 하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되면 언제든지 복학을 할 수 있었고, 복학한 다음에는 뭐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진로를 플랜 B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현하자면 외통수를 맞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 공무원이어도 다니다가 재미를 갑자기 못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게 될 때 할 수 있는 어떤 플랜 B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그거를 준비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쉬운 말로 풀면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면 새로운 걸 시도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도가 도전이라고 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밖에 없어 나한테, 이런 경우가 더 도전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고 어떤 플랜 B를 계속 준비한다거나 계속 다음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더 이제 쉽게 새로운 걸 시도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플랜 B를 만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더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대학교 1학년 때 가장 혼란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호텔 쪽에 일을 하고 싶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나랑 안 맞다는 걸 직감을 했거든요. 이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과를 바꿔야 되나? 근데 과를 바꾼다고 해도 마음에 드는 거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정리된 게 30살이 넘어서 정리가 됐어요. 되게 긴 시간이 지났죠. 근데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낀 거 딱 한마디가 있다면, 아,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한 정리는 이미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것을 확신을 갖지 못한 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0살 때 저는 애시당초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창의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못했어요.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했죠. 인사팀에서는 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조금 뛰어난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확신을 가졌다면 그 강점을 조금이나마 사용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쪽 분야에서. 나에게 확신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쓸 수 있는 곳을 찾는다.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곳을 찾는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진로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알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원하는 게 난 없어. 나는 그냥 저것도 괜찮을 것도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열등한 건가? 아니면 나는 뒤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뜻이 있어야 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길을 가다가 뜻을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30살이 돼서도 40살이 돼서도 어떤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진짜 자기가 경험해보면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죠. 이 디지털 세계가 참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 그런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보다 이 사회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는 일도 되게 재미있고, 그러다 보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 전국의 우리 열정 대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제2강 삶과 진로의 의미 시간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